흔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사건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라는 종의 개가 4살 된 여자아이를 물었는데 이 개는 그전에도 이웃 주민들을 여러 번 물은 적이 있는 개입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저희가 준비했는데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인데요. CCTV 영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복도로 들어오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해서 물고 난 다음에 끌고 가려다가 주인이 개 목줄 잡아당겼지만 아이를 문 개가 아이를 놓지 않으면서 아이도 잠깐 같이 끌려가죠.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아이가 4살 난 여아인데 아주 세게 물렸습니다. 피해 아동이 4살. 지금은 많이 나았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외부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긴 해요. 허벅지 부위를 물었는데요. 네. 물리고 나서 바들바들 떨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보호자가 뒤에 따라오시잖아요. 보호자가 안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들바들 떨 정도로 힘들어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엄마는 그 얘기를 해요. 통원 치료하면서 어느 정도 치료는 돼가고 있는데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 그리고 걔만 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걔만 보면 막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허벅지가 물린 상태고요. 저는 더 황당한 게 저 견주 같은 경우에 걔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본인은 휴대전화 보고 있어요. 전혀 걔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문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그전에도 이웃 주민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문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니고요. 올 1월에는 11세 남아의 또 주요 부위를 물기도 아주 굉장히 크게 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 또 일단은 정확하게 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뭔가 개물림 사고 유사한 것이 최소 10회 정도가 있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목줄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깁니다. 그런 걸 목줄이 길면 사실 목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주 입장에서는 전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게 문제죠. 화면에 개가 사고개입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자료화면이죠? 네, 자료화면이라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개 주인이 70살이 넘은 연로하신 할머니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되면서 입마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제가 어디 보니까 자료화면 보니까 사과문도 이렇게 사과문도 적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인터뷰, SBS 인터뷰를 봤더니 얘가 입마개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하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서 잠깐 풀어줬는데 사고 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수차례 같은 아파트 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면 견주 입장에서는 목줄도 굉장히 짧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입마개를 착용하겠다는 거 사과문 내면서 약속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보니까 얘가 계속 입에 입마개라고 해서 불쌍해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풀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지하 1층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저렇게 본인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저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계속 하던가 아니면은 정말 집 바깥으로 개를 못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폭스테리어라는 테리어 뒤에 붙으면 왜 사냥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냥개죠. 그래서 위험하다. 작아도 위험하다. 물론 작은 개는 아닙니다. 한 가운데급 중간 정도 되는 개 같은데.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폭스테리어라고 돼 있잖아요. 폭스가 여우잖아요. 여우 사냥개로 유명했던 개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사실은 그 귀족들이 사냥개로 활용했던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무서운 개, 맹견 맹견들만 5종이죠. 아니고는 다 상관없어요. 안 해도. 그런데 법적으로. 보셨겠지만 핏볼 테리어, 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또 불 테리어 모두 테리어가 붙은 맹견들이 아주 무서운 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폭스 테리어는 저 맹견 5종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마개 의무적으로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스 테리어가 원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사냥개 그 습성이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주인이 견주가 저 개
개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냥개 본성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네. 있는 개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저 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지켜야 되는데 네. 저 견주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직접 사과문도 적었지 않습니까? 입마개도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영욱 씨라고 있잖아요. 네.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동물 훈련, 네. 그 개 훈련 잘 시키는 이분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네. 놓치면 아이를 또 사냥할 것이다. 좀 자극적인 언어를 쓰면서 안락사 시키는 게 옳다. 네. 근데 또 개주인은 안락사 안 시키겠다 해서 또 네.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이 강아지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 네.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도. 근데 이제 강영욱 동물훈련사의 얘기로는 저렇게 한 번 사람을 무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정도의 네. 습성이 된 강아지 같은 경우는 훈련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또 물 것이다. 네, 훈련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으니 주인이 바뀌어도 또 물 것이고 훈련을 받아도 또 물 것이니까 네. 사실 무엇보다도 강아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폭스테리어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견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내 책임 인정한다. 하지만 특정 견종을 겨냥해서 극단적 주장, 안락사까지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안락사 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이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강아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곳에 가고 그 주변으로 집도 옮길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해서 개를 훈련시킬 네. 생각이지 안락사 시킬 생각은 절대 없다라고 지금 밝혀서 논란이 네. 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지난 4월 영상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아파트인데요. 승강기에 있는 CCTV인데 큰 반려견과 함께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나가자마자 바로 이웃 주민 남성을 공격한 사건인데요. 네,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버렸어요. 지나가다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다행히 피부가 찢겨졌지만 다행히 응급 수술을 받아서 큰 사고를 면했다고 하는데요.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이 질문은 드려야겠습니다. 올 봄부터 외출할 때 네. 줄하고 인식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무화가 됐죠. 네, 그렇죠. 근데 신고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고는. 신고하려니까 선생님 성함 좀 성함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네. 계속 단속을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번에 더 지적을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보호법의 그 맹견으로 지정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네. 입마개청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누군가를 공격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처벌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입마개 착용이 법적으로 강제가 돼 있지 않은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 견주의 책임은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 형법에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실치상죄 적용하면 최대 처벌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벌금 500만 원 처벌이 이 견주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시스템적으로 정말 천만 애견 인구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개를 사랑하는 분들도 좋지만 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더 한 번 강화되긴 했어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좀 시스템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보도하면서 저희 제작진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그 어머니는 또 이 고령의 이 가해 견주 할머니에게 너무 지나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우려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